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젠센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그 젠센 부등식 다음인 산술기하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아마 경시를 준비한 학생이 아니어도 웬만한 학생들은 산술기하가 뭔지는 대부분 알 거예요. 흔히들 뭐 경시를 안 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거를 산술기하로 보통 인식을 하고 있는데, 보통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ab 뭐 요런 형태를 보통 산술기하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당연한 게 그냥 뭐 a-b의 제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얘는 사실 산술기하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문자가 두 개 있을 때는 이거를 산술기하가 아니고 뭐 제곱식으로 봐도 되니까 살짝 애매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정석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게 있는데,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이 3ABC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와요. A와 B와 C가 0보다 클 때. 근데 이때는 잘 생각을 해보면 얘도 인수분해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는 0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얘가 따지고 보면은 인수분해를 했을 때 2분의 1 곱하기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0 이상이니까 얘도 사실 뭐예요? 그 인수분해, 뭐 인수분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제곱식이 약간 뭔가 공식을 쓰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당연한 식이잖아요. 그러면은 4개일 때도 2개씩 묶어서 하면은 결국에 그냥 평범하게 증명할 수 있고 한데, 그럼 결국에 얘가 막 100 몇 개, 엄청 숫자가 커질 때는 증명을 어떻게 하냐가 이제 문제거든요. 이제 얘를 보면은 얘를 산술평균이라고 하는데, 얘를 산술평균이라고 해서 흔히 얘를 AM이라고 해요. 얘가 딱 우리가 아는 그 평균이라는 정의잖아요.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준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GM이라는 용어로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얘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싶을 때는 파이에 i는 1부터 n까지 ai의 n분의 1승이라고도 쓰기도 하죠. 파이는 곱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산술기하 부등식을 적용하는 거는 사실 쉬운데, 얘 자체를 증명하는 거는 엄청 어려워요. 한번 증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볼 텐데, 일단은 기본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해보자면은, 제가 저번 시간까지 젠센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왜 젠센 부등식에 대해 설명을 했냐? 결국에 젠센에서 fx가 lnx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lnx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꼴이잖아요. 이렇게 위로 볼록이죠. 그러면은 위로 볼록이니까 젠센 부등식을 써주면은, 젠센 솔루션 첫 번째 젠센을 써볼게요. fx가 lnx일 때, 젠센을 써보면은 ln n분의 1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는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라고 쓸게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ln ai가 되죠. 그러면 얘는 그 ln에서 법칙에 의하면은 ln끼리 더했을 때 안에 건 곱해주고 n분의 1이 지수로 올라가면서 ln 파이 i는 1부터 n까지 ai의 n분의 1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lnx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죠. 뭐 엄격하게 얘기하면 단조 증가함수인데, 그냥 증가함수라는 것만 생각을 해도 바깥에 있는 결과가 클 경우에는 안에 있는 결과도 결국에 더 크다는 소리니까, 얘가 AM이고 얘가 GM이잖아요. 아, 그러므로 AM은 GM 이상이다.
사실 얘가 제일 간단한 증명이죠.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할 때 보통 이제 젠센에서 산술기하가 튀어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비약이기도 하죠. 그건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고. 그 다음 나는 젠센 부등식을 모른다. 뭐 젠센 부등식도 모르고, 나는 경시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2의 x승은 보세요. 2의 x승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를 x라고 하고 2의 x승이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지수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가죠. 여기가 0,1이고, 그러면 이때 접선을 그어주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 L은 어떻게 되냐? 0,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x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 2의 x승은 x 플러스 1 이상이라는 걸 얻을 수 있죠. 왜냐? 0,1에서의 접선이니까. 그리고 얘를 한번 좀 간단하게 이제 쓰기 위해 a라고 두고 얘를 g라고 둬볼게요. 자, 그러면은 2에 a분의 xi 빼기 1은 a분의 xi 이상이죠. 그러면은 가만히 한번 잘 다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2의 a분의 x1 빼기 1은 a분의 x1 이상이고, 2의 a분의 x2 빼기 1은 a분의 x2 이상이고, 요렇게 다 n개를 나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다 곱해줬을 때 지수는 어떻게 된다? 지수는 결국에 곱했을 때 지수를 다 더한 꼴이니까 2의 뭐가 되죠? a분의 na 빼기 1이 되니까 얘는 값이 뭐가 돼요? 1이 아니고 n이죠? n이 되니까 값이 1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결국에 a를 몇 개 곱해요? n개 곱하고 x1부터 xn까지 곱한 거는 g의 n승이 되니까 g의 n승이 되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 a가 g 이상이다를 얻겠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냥 교육과정으로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증명들 중에 하나예요. 딱히 뭐 경시 같은 거 크게 안 쓰고, 요 두 개가 사실 제일 간단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풀인데, 그 다음 풀이들을 한번 봐볼게요. 다른 식의 증명. 이게 첫 번째 증명이고, 이게 두 번째 증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귀납법 증명이 있는데, 요거는 네이버 치면은 많이 나옵니다. 좀 녹아달아서. 그럼 네 번째 증명을 보면은, 네 번째 증명. 얘를 똑같이 a하고 g라고 쓰고, x1을 g분의 a1, x2를 g의 제곱분의 a1, a2, x3를 g의 3승분의 a1, a2, an, xn은 g의 n승분의 a1, a2, an. 그럼 즉 얘는 1이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봤을 때 g분의 na를 한번 봐볼게요. g분의 na는 g분의 a1 더하기 g분의 a2 더하기 g분의 an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 g분의 a1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xn분의 x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g분의 a2는 x1에서 g분의 a2 곱한 게 x2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x1분의 x2라고 쓸 수 있고, 결국에 끝까지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얘는 x1 곱하기 xn분의 1 더하기 x2 곱하기 x1분의 1 더하기 xn 곱하기 xn-1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가를 생각을 해보면 x1 곱하기 x1분의 1 더하기 x2 곱하기 x2분의 1 더하기
xn 곱하기 xn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n이 되니까 결국에 a는 뭐 이상이다? g 이상이다.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어떻게 넘어갔냐? 보세요. 얘를 별표라고 해주면은 이 별표라는 거는 뭐와 뭐의 곱이냐를 잘 보았을 때 x1, x2, xn이라는 수열과 x1분의 1, x2분의 1, xn분의 1이라는 수열의 곱이잖아요. 근데 이 수열을 최소로 만들고 싶어요. 얘네 수열을 끼리끼리 곱했을 때 값이 최소가 나오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x1이 최대일 때 오른쪽 수열에서 최소는 뭐예요? x1분의 1이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이 10,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A장, B장, C장 고르는데 딱 8장이라는 한 개로 내가 얘를 최대값으로 갖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A가 몇이 돼요? 최대를 만들고 싶으면은 A가 8이고 B가 0, 0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나는 돈이 부자라서 돈을 딱히 갖고 싶지 않으면은 얘를 어떻게 가지면 돼요? 0, 0, 8로 가지면 최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됐냐 생각을 해보면은 최대값에 최대를 몰아준 거죠.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된다? 최대가 되고 최소값에 최대를 몰아주면은 얘는 최소가 된 거죠. 이걸 이제 욕심쟁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즉 최대와 최대, 즉 정순과 정순이라고 하거든요. 큰 순서대로 큰 순서대로 정순과 정순의 곱은 그 수열끼리의 두 곱에서 최대가 되고 정순과 역순의 곱은 그럼 어떻게 돼요? 최소가 되겠죠? 왜냐? 내가 10,000원짜리를 하나도 안 가질수록 더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x1이 뭐 예를 들어 n번 뭐 한 100번째로 커요. 그러면 x1분의 1은 어때요? 100번째로 작죠. 그러면 결국에 딱 정순과 역순의 곱이잖아요, 얘가. 근데 얘가 n이니까. 그럼 결국에 g분의 na는 n 이상인 거고 a는 g 이상이 되는 거겠죠. 이거를 이제 올림피아드에서 뭐라고 부르냐? 재배열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재배열 부등식은 별거 아니에요. 약간 벡터 외적 쪽으로 봐도 되는데 정말 별거 아니라서. 자, 그 다음 5번째. 이제 귀납법하고 역귀납법이 있는데 이거 두 개는 네이버에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두 개는 네이버에 치면은 많이 나오니까 그거는 제가 그때 가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좀 받고 녹화 다시 하겠습니다.